도대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로 결자해지입니다. 두 번째, 현 집권 정부 여당의 광범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정권 심판 요구의 분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기존 정치 시스템의 작동 불량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재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입니다. 총선을 불과 2주일여 앞두고 한 정당에 의해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위성정당까지 위협하는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같은 현상에 기존 보수 언론과 집권 정부 여당은 몹시도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광경이 너무나 예상치도 못했고 인정하기도 힘든 현상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조국혁신당은 법을 어긴 범법자들의 집단으로 사법적 제재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 대다수는 과거 조국 사태 때 맹렬히 흥분하며 공정과 상식을 외쳐대던 보수 언론과 한때 인기를 얻었던 평론가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근엄한 모습으로 법과 도덕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훈계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들의 애국 충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국민들은 막무가내로 점점 더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몰리고 있네요. 도대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과 몇 주 전에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적잖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는 범법 집단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로 결자해지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들여다봄으로써 알 수 있겠는데요. 과거 조국 사태 때를 돌이켜보면 장관직을 맡겠다는 한 인사가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고 그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법적 문제가 있으면 감당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장관직 임명과 관련된 개인 대상이 아닌 전 일가족을 대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추적 수사를 통해 본인과 가족들의 일상의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심판받고 온 가족이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수사를 주관하고 실행했던 조직이 현 정권의 중심 세력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하에 진행되었고 이를 거치며 정권까지 획득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사정기관이 그 조직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치 권력을 획득했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자 연이어 탈법적 행태가 일상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마다 최고 권력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인이 연루되어 있는데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규명은 물론이고 문제 삼는 것조차 부정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적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법기술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그들을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했었으니 이제 상당수의 국민들은 법이라는 명분 하에 자신들의 조직 보전과 권력 요구로 법을 도구로 삼은 세력에 대해 똑같은 기준으로 사실 규명과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수사와 여론 심판을 당한 당사자들이 직접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현 집권 검찰 세력의 광범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정권 심판 요구의 분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하부 조직에 즉흥적으로 지시하고 책임지우며 오직 최고 책임자의 감정과 의도 위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 같은 집권 세력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 초반기의 중요 시기에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제들을 혼란스럽게 벌리며 무엇을 할 것인지조차 정리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던가요?
오직 할 줄 아는 것은 표적 수사하듯이 주기적으로 이슈를 만들며 적을 만들어 족치는 일뿐입니다. 때문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의 출범 이래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정권 심판 여론이 과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조국혁신당일까요? 세 번째, 기존 정치 시스템의 작동 불량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재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대통령실, 정부, 여야, 정당 즉 정치 시스템은 나름대로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현 집권 세력은 무능과 아집으로 이 같은 정치 시스템을 파괴해왔습니다. 최고 권력에 의한 정당의 종속과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 단절이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 생각이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총체적인 정치 불신과 대체 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정부 여당에 반발하고 시작했던 이준석 중심의 개혁신당이 초기에는 2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적도 있었지요. 이것이 지금은 조국혁신당으로 물결이 바뀌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론의 적임자라고 보게 되었고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매듭을 풀고 다시 재편해야 한다는 과제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과 정치 시스템의 복원 및 재편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한계를 분명히 가질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알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원에 응답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